안녕하세요. 70대 할머니입니다. 제가 평소 밥하고 살림하면서 웃고 울며 재밌게 보던 채널인데 주변에서 한번 저에게도 올려보라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서툴지만 조심스레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시절에 대해 여러분들께 사연을 남겨봅니다. 글 써본 지 오랜만이라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함께 공감해 주시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나이 70에 너무나 예쁘고 착한 손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다 그랬던 것처럼 전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었는데 아픈 남편은 췌장암을 치료하던 중 사별을 했고 아이들이 어릴 때였죠. 그 뒤부터는 벌이도 없다 보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 지원금으로 전 굶으면서 애들 밥 먹이고 옷 입혀서 공부까지 시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겨우 20대였으니까 정말 어렸고 아들과 딸들도 유치원생도 안 되는 나이지요.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겠네요. 저라는 사람으로 여자로 한 번도 꾸미며 살아본 적도 없고 아이들이 엄마로만 모든 것 희생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은 항상 가난했고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없었고 새 가족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전 엄마니까 그리고 남편은 하늘로 떠났고 전 가장이었기에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던 중 그 힘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IMF가 터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경제 상황이 심각했고 삶은 더 팍팍했으니까 가난함은 정말 심했고 아이들 돈 한 푼 없는 이 집에서 대학은커녕 학교를 졸업 후 돈을 벌라고 신발 공장에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찢어졌죠. 그때의 제 선택은 아직까지도 큰 죄책감으로 남아있답니다. 제가 돈이 조금만 많았어도 아이들도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꿈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가난까지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계속 대물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찾고 가정을 꾸린 아들, 딸들은 제가 늙고 몸이 아프기 시작하자 늙은 부모까지 수발을 들기 싫다며 절 떠나버렸죠. 그런던 중 남아있던 첫째 아들마저 일터에서 만난 여자와 속도 위반을 해서 갑작스레 결혼을 했는데요. 저도 어린 나이에 겪어보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제 완강한 반대에도 둘은 저 몰래 살림을 차렸더군요. 저도 결국엔 며느리와 태어난 소녀를 인정했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소녀가 돌도 되기 전 바람을 핀 아들 때문에 파경을 맞아 이혼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 아이를 낳자마자 곧 아들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폈고 사실을 알고 화가 난 며느리는 집안을 팽개친 채로 집을 나가버렸더군요. 평소 게으르며 노는 걸 좋아하고 늘 클럽과 유흥거리에만 빠져있던 아들까지도 돌도 안 되는 어린 소녀를 두고 모텔을 전전하다 어딘가 떠나버렸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하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을 이야기하던 아들과 며느리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겨지자 아들 부부가 걱정되어 부부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예전에 알려주었던 주소로 찾아가니 시골 구석이 허름한 반지하더군요. 반지하 특유의 쾌쾌한 냄새와 오랫동안 청소를 안 했는지 불쾌한 악취로 가득했습니다. 놀란 전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집안에 뛰어들어갔고 돌도 되지 않는 소녀가 차가운 땅바닥에서 어딘가 불편한지 찡찡거리며 누워있었어요. 들어가자마자 담배와 술 냄새가 이곳저곳에 진동을 했고 주인은 한동안 치우지를 않았는지 즉석 음식 찌꺼기들과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상태로 아예 썩고 있었죠.
둘은 밥도 챙겨주지 않고 기저귀도 갈아주지 않는 채로 아이를 버리고 그냥 도망을 갔더군요. 아이의 상태는 뭘 먹지 못해 뼈밖에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앙상했고 그 와중에 토를 냈는지 입 주변이 지저분했어요. 그 상태로 애를 버리고 갔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제가 이딴 놈을 자식이라고 키워놨는지 죄스럽더군요. 충격을 받은 전 버선발로 다리와 발에 피가 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허겁지겁 제발 제 손녀 좀 살려주세요. 아이 상태가 심각해요. 의사 선생님 불러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하고 소리를 지르며 병원 응급실로 급히 아이를 안고 달려갔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빨리 찾아서 생명에 지장은 없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영양실조 증세가 좀 심각한 상태니까 충분히 음식만 섭취하면 될 거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급박했던 상황 탓에 심장이 떨어질 것만 같았죠. 하마터면 아이는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란 생각에 온몸이 떨렸고요. 그런데도 아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지 그저 방실방실 저를 보고 웃기만 했습니다. 혼자 어둡고 추운 방에서 외롭게 지내며 아프고 무서웠을 만도 한데 보통 아기들처럼 울지도 않으니까 참 특이하고 신기한 아이구나 했었죠. 처음 며느리가 아이를 낳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저였지만 지금 제 눈앞의 손녀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저까지 매정하게 외면하고 버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바로 아들 부부를 경찰서에 아동학대로 신고했지만 이미 소식이 끊어져서 찾을 수도 없었고 그때만 해도 20년 훨씬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처럼 쉽게 체포하거나 연락할 방도도 없었죠. 갑작스레 부모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를 차마 고아원에 보내기에는 제 마음과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너무나 불쌍한 아기였기에 손녀를 제 친딸처럼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이 지은 죄를 제가 갚기로 했죠. 모두들 제가 돈도 없으면서 뭔 애를 키우냐며 짐을 안는 거라고 했지만 전 엄마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른 보통 아이들처럼 비싼 거 좋은 거 사 입히며 키우겠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너만큼은 내가 키우고 어떻게든 책임진다고요. 혜은아, 이제 할미가 너를 딸처럼 키워줄 거야. 알겠지? 이 할미만 믿으렴. 아기는 뭐가 그리 좋은지 그 상황에서도 싱글벙글 웃으며 제 품에 쏙 안겨있더군요. 그때부터 전 돈 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다 했고 공장 일부터 부업까지 태어나서 안 해본 게 없었을 정도로 누구보다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길렀죠. 자식들은 부족하게 키우긴 했지만 손녀만큼은 부족한 거 없이 공부시키고 아들, 딸들에게 못해줬던 것들까지 다 해주겠다고요. 너무 예쁜 손녀는 저와 지내는 내내 한 번도 울며 떼를 쓴 적이 없어요. 정말 복덩이였죠. 항상 활짝 웃으며 할머니, 혜인이 왔어요! 하며 달려왔고 비록 다 엄마, 아빠와 오는 그 흔한 운동회에도 함께 해줄 부모는 없었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밝고 때 하나 묻지 않는 아이였죠. 마트에 가면 사고 싶은 게 있는지 빤히 쳐다보다가 못한 제가 혜은아, 할미가 뭐 하나 사줄까? 다 말해보렴. 아니 없어. 우리 돈 없잖아. 혜은이도 열심히 아낄게. 하는 7살밖에 안 된 아이를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그런 혜은이가 너무 기특하고 예쁘긴 했지만 혹여나 어린아이에 어른처럼 철이 든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죠. 티 안 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며 키워도 역시나 한계가 있더군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애를 쓰며 길렀고 아이는 하루가 갈수록 쑥쑥 컸죠. 눈 깜짝할 사이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졸업하며 어엿한 고등학생이 되었고 예전에 그 반지하 쓰레기 더미 속 아기라고는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예쁘고 착했으니까요. 다른 엄마들처럼 비싸고 좋은 것만 사주거나 해준 것도 하나 없었고 학원이라고는 몇십만 원이 돈이 부담스러워서 보내지도 못했지만 고등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 나는요,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도 아프지 않게 내가 다 정성스럽게 치료를 해줄 거예요. 하며 가난한 이들을 위한 멋있는 의사가 되겠다고 꿈꿨고요. 모범생인데다가 똑순이 효녀라며 어디에서든 항상 예쁨과 사랑을 듬뿍 받는 손녀였죠. 너무 자랑스럽고 기특했어요. 하지만 항상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괜히 내가 앞날이 창창한 아이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차라리 입양이라도 보냈으면 지금보다는 더 유복한 가정에서 양부모들에게 사랑받으며 살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손녀에게 혜은아, 할머니랑 사는 거 후회해? 엄마 아빠 보고 싶니? 하고 물었더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할머니가 내 엄마고 내 아빠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낳아주지 않았더라도 날 키워주고 사랑해주는 할머니랑 살아서 난 너무너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데? 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하는 아이를 보니까 눈물이 났죠. 난 절대 할머니랑 떨어져서 안 살 거야. 나중에 돈 벌면 할머니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TV에 나오는 비싼 명품 옷까지 사주면서 호강시켜줄 거야.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요, 할머니. 이 손녀 믿지? 절대 제 곁 떠나지 마요. 저도 안 떠날게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말하는 모습에 더 서글펐지만 고맙기도 했죠. 힘들어도 그렇게 찾아오는 자식 하나 없고 외면당하던 제 삶을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준 건 바로 혜은이었으니까요. 그런 아이를 위해서 절대 아르바이트나 일은 손도 못 대게 했고 넌 이 할미 믿고 너가 하고 싶은 공부만 열심히 해. 하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었어요. 늘 우등생이었기에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고 수능시험도 긴장했지만 잘 해냈죠. 걱정하지 말고 추우니까 집에 얼른 들어가. 라며 손 흔들고 언제나 그랬듯이 씩씩하게 수능 치러 시험장에 들어가는 혜은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 다 키웠구나 싶었어요. 수능 시험도 실수를 조금 하긴 했지만 원하는 학교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잘 봤고 아이도 만족했죠. 의사가 꿈이었기에 의대와 다른 곳들까지 대학교를 여러 군데 넣었는데 너무 운이 좋게도 그중 고려대 의과에 합격했답니다. 손녀는 손에 합격 통지서를 든 채로 할머니, 나 합격했어요! 하며 신나서 달려왔죠. 둘이서 부둥켜 안고 한동안 울기만 했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었던 시절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거든요. 이제 어려운 시간도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나는 것도 잠시 소녀는 갑자기 울상을 지었죠. 이제 행복하게 꿈을 이룰 시간만 남았는데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갑자기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차라리 의대를 포기하고 지방에 있는 간호학과라도 가겠다 했죠. 의대에 목숨이라도 바칠 정도로 열정이 넘치는 아이였기에 많이 당황했어요. 의사가 되기를 매일 기도하며 바랬으니까요. 코피 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었고요. 무슨 일이냐고 다그치자 그제서야 저에게 털어놓더군요. 알고 보니 수능 때 살짝 실수를 하는 바람에 고려대학교 의대에서는 장학금 대상이 아니었고 다 똑똑한 주변 학생들 사이에서 학점으로 받을 자신이 없다며 의대를 포기하고 차라리 지방대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려는 거였죠. 빨리 졸업하고 집에 보탬이 되는 게 낫겠다면서요.
고려대학교 의대는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 큰 돈을 학자금 대출받기도 부담이 컸던 거죠. 자신의 꿈이 다가온 그때마저 소녀는 그게 신경 쓰였던 거예요. 결국 울면서 부담 주기 싫다는 혜은이에게 전 아이고 혜은아, 어떻게든 이 할미가 너 하고 싶은 거 보내줄 거야. 내가 아무리 늙었어도 너 하나 대학 보낼 그 정도 돈은 있다. 알았지? 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너 꿈을 포기하게는 안 만들 거라고 했죠. 저도 어릴 적 꿈이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자가 무슨 공부야. 넌 다 크면 시집이나 가는 게 네 일이야. 라며 오빠와 남동생들만 대학교에 보내시고 전 밖으로 내모르셨던 가부장적인 아버지와 너만 생각하지 말고 꿈은 접고 우리 가족들 모두를 위해 너도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하며 대학에 가고 싶다는 제가 이기적이라는 어머니까지 저도 가족들에게 희생하며 제 꿈을 접었죠. 공부한다는 건 그때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답니다. 그게 어떤 기분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혜은이에게는 그런 이유로 접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친척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사정사정을 해서 조금씩 돈을 빌렸고 그동안 일하며 모았던 돈, 폐지를 팔아 쌈짓돈까지 모조리 모아 학비를 마련했어요. 통정을 손녀 손에 쥐어주며 혜은아, 이제 돈 걱정하지 말고 이 돈으로 너가 그렇게 다니고 싶다고 말한 의대 등록금 넣으렴. 너 꿈 이루면 난 더 바라는 것도 없단다. 너가 행복해야 할미도 행복한 거야. 하고 말했죠. 한 번도 제 앞에서 울거나 투정 부린 적 없는 아이가 미안하고 고맙다며 절 끌어안고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기특했고 미안했죠. 그렇게 혜은이는 당당하게 의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모두의 축하를 받게 되었죠. 이제 대학도 보냈고 저도 한시름 놓게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꽃길만 걷는 일만 남았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제 모든 게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대학교 입학식이 끝난 후 집에 있는 저에게 전화를 하며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보던 혜은이. 그렇게 웃으며 장난도 치고 할머니, 이제 나 의사에서 부자가 될 거니까 뭐든 먹고 싶은 거 다 말해봐 라고 하던 중 귀에 댄 전화기에서 갑자기 혜은이가 깍! 소리를 지르며 비명과 귀가 찢어질 것처럼 우당탕한 무언가가 부서지고 부딪히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전화기에서 사람들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구급차를 부르는 게 들렸어요. 혜은아? 혜은아! 무슨 일이니? 이혜은!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지고 귀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갑자기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이런 느낌이겠죠. 쿵쾅쿵쾅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미친 사람처럼 손녀가 실려간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혜은이는 이미 수술실로 들어갔고 병원 바닥에는 피를 많이 흘렸는지 피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울고불며 의사 선생님을 찾았는데요. 저와 전화를 하며 길을 건너던 도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20m가량을 날아갔다고 하시더군요. 그 상황에서 뼈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부딪혔고 피를 너무 많이 쏟았다고 하셨어요. 지혈 후 바로 수술실에 들어가긴 했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너무 심하게 다쳤다고요. 죄책감이 온몸을 뒤덮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 망할 음주운전 차량만 없었어도 제가 혜은이의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면 지금처럼 후회하지는 않았을까요? 차라리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시작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너의 친엄마는 아니었지만 할머니로서 내 친딸처럼 누구보다 사랑했다고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차라리 제 목숨을 줄 수 있다면 꺼내주고 싶었을 만큼 너무 괴롭고 잘못되면 살아갈 수 없었겠죠. 누군들 안 그럴까요? 아주 1분 1초가 길었던 수술이 끝난 후에도 혜은이는 깨어나지를 못했고 바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일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제 가슴을 다시 한번 찢어지게 만든 건 아이에게 하반신 마비가 왔다고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서 중요신경이 다쳤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였기에 앞으로 봐야겠지만 일어서기는 힘들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셨습니다. 제발, 제발 너가 어떤 모습이든 이 할미는 다 좋으니까 눈만 떠줘, 혜은아. 할미 두고 가지 말아라, 제발. 혜은이는 며칠간 눈을 뜨지 못했고 더욱이 움직이지 않는 아이의 다리를 보면서 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4일째가 되던 날, 한 남자가 문을 두들기더니 혜은이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20년이 훨씬 지났지만 전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볼 수 있겠더군요. 바로 제 첫째 아들이자 혜은이가 아가일 때 버리고 도망간 친아빠였죠. 너가 여길 어떻게 알고 있니? 나랑 네 딸 쓰레기 더미에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자식이 죽을 때 돼서야 찾아오는 거나 이 녀석아. 20년간 한 번도 연락한 적도 자기 자식을 보러 온 적도 없었던 아들은 호수를 달고 누워있는 자신이 딸을 보고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더군요. 딸에 대한 사랑이라거나 부정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놈이었죠. 그딴 놈을 아들합시고 제가 평생 뒷바라지하며 키운 게 미칠 노릇이었어요. 어머니, 혜은이 제 딸이잖아요. 애 사고 나면서 돈 나왔죠? 보험금 말이에요. 그거 저 주세요. 제 자식이니까 그 돈은 이제 제가 가져야죠. 뭐라고? 그 돈 네 딸 살리려면 꼭 필요한 돈이야. 난 네 같은 거 절대 혜은이 애비라고 할 수 없다. 이건 혜은이 보험금이지 내 돈도 네 돈도 아니야. 절대 못 건드려. 차라리 날 죽여. 너가 미쳤구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아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 본인도 돈을 가져갈 책임이 있다며 사고로 받았던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화를 내더군요. 에이, 어머니, 혜은이 죽으면 그 돈 다 가지시려고요? 그건 절대 안 되죠. 깨어날지도 모르는 소녀 치료비에 붓는 것보단 사랑하는 아들한테 투자하시는 게 낫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 정말 악마 같았습니다. 꼭 아이가 죽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죠. 아들이 마지막 말을 들으니까 무섭기까지 했어요. 다시 올 테니 고민해보라며 나간 아들이 혹시 다시 찾아오면 혜은이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싶어서 가슴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지인이 제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없는 저 대신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와 손녀딸의 사연을 올려주었고 그 일은 이슈가 되어서 며칠 만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일 줄은 몰라서 어안이 벙벙하고 놀랐죠. 변호사들까지 혜은이를 돕고 싶다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아들이 딸에 대해 양육의 책임도 지지 않고 학대하며 방임했기에 고소해서 이 점을 입증한다면 아이의 보험금은 가져갈 수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주변 지인과 친척들도 흔쾌히 증언을 해주겠다고 해서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거기다 후원금까지 받아서 고소비용까지 마련이 되었죠. 지금까지 착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더니 이런 일도 생기더군요. 아들은 소식을 듣고 저에게 부모가 어떻게 그러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전 그래, 부모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넌 애비가 돼서 어떻게 네 딸을 그렇게 학대하고 20년이 지난 이제서야 나타나니? 그것도 돈 때문에? 난 너에게 보태준 건 많았지만
그런 악마로는 안 키웠다. 그런 자식 내 아들 아니야. 하고 받아쳤죠. 화가 난 아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맞고소를 냈고, 그래 고소해보렴. 나도 내 가족을 건드리는 널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거란다. 그렇게 전 변호사분들의 도움으로 아들과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정의는 있나 봅니다. 긴 싸움 끝에 전 승소했고 아들은 기각당했습니다. 그렇게 전 혜은이를 지킬 수 있었죠. 그리고 향후 저희 둘에게 접근 금지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런 아들놈이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힘들게 낳아 키웠던 아들이었고 첫째라 유독 정이 갔던 아이였는데 그런 망가지고 추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착잡하대요. 내가 저렇게 만든 건 아닐까 싶었지만 그런 나쁜 놈은 제 자식이라고 할 수 없죠. 절망하며 후회하는 아들 두고 냉정하게 법정을 나왔습니다. 이미 후회하기도 늦었고 아들은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건들면 안 될 사채까지 건드렸다더군요. 그렇게 다시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사는 폐은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네요. 저에게 도움 요청을 해도 이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끊을 겁니다. 나머지 고소도 절대 취하하지 않으려고요. 그런 제가 매정한 걸까요? 하지만 전 이제 하나뿐인 손녀를 지켜야죠. 지금까지 너무 말이 길었네요. 이제 그 일이 일어난 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답니다. 깨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손녀는 2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죠. 그 와중에도 할머니, 내가 아파서 미안해. 할머니 걱정시켜서 정말 미안해. 라고 말하는 아이를 꼭 말없이 안아주기만 했어요. 더 기적적인 일은요. 하반신 마비를 진단받았던 손녀는 최근 재활치료로 조금씩 신경이 돌아오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정말 하늘이 도운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월 정도 재활을 하면 곧 완전히 보통 사람들처럼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축하해 주셨고요. 따뜻하신 분들께 후원금을 받은 덕분에 저와 아이 모두 포기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점점 몸도 안정을 찾고 있고 예전처럼 돌아가는 중이에요. 혜은이는 이 와중에도 세상을 구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에이, 이럴 때 열심히 해야지 안 뒤처진다니까 하고 활짝 웃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밤낮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까지 있었던 아들에 관한 일을 들으면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 말하지 못했는데요. 아직도 말하는 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다른 일들에서 벗어나 혜인이의 치료에만 집중해 보려고 해요. 다 나으면 그동안 꿈도 못 꾸었던 여행도 가보려고 합니다. 꽃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 일에 파묻혀서 사느라 그 흔한 벚꽃 하나 함께 보러 가지 못했거든요. 저도 많이 늙었고 이제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않으려고요. 제가 행복해야 혜연이도 행복하니까요. 자랑스러운 할머니는 못 되더라도 제 자신을 제일 사랑해주는 할머니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얼른 밝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도 보고 싶고요.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더 안정되면 손녀와 이 영상을 함께 보러 오려고 해요. 그땐 그랬었지 하고 웃으며 넘길 수 있을까요? 제 사연 늙은이의 하소연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쁜 말 조언 부탁드려요. 열심히 살아온 보상을 이제야 받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할 따름이랍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더 사랑한다고 표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